DC 모터하고 AC 모터의 차이를 말씀드려요. 모터는 연구자석과 구리의 반응,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이게 회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회전자라 그래요.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회전자가 연구자석이 되는 게 도는 게 있고 동기식 그다음에 그 둘의 반응으로 전기를 걸으면은 이게 전자석이 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나 봐요.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철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식인가 이게 이렇게 철에다가 가정용으로 쓰이는 거 이렇게 금속 철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놓은 얘가 회전자가 되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연구자석이 움직이는 이 두 종류인데요. 일단 전원을 걸어놓으면 얘가 회전하는 운동을 하면서 집안의 가정용 모터 같은 이렇게 믹서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세탁기도 그러겠죠. 세탁기도 그렇고 돌아가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뭐 전 세계 모터는 다 이렇게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교류를 사용한 교류식 어떤 뭐라 그럴까 AC 모터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고요. 좀 헷갈리죠. 교회 교회 이렇게 DC 모터는 디직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AC 모터가 이렇게 교회 애교 거기서 많이 들어보는데 애교라고 하는 게 낫겠네. 애교 DC 모터는 디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C 모터는 교류 전원을 사용해 구조가 간단하고 강력하고 고출력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이게 좀 전압이 일정 부분 이렇게 계속 밀려가다 보니까 약간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통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 같은 거는 이렇게 보통 테슬라가 만드는 납뒤로 이렇게 전기를 계속 끌어다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멀리 전력 송수신하는데 전력을 갖다 전선을 통해 송수신하는데 이런 개발에서 원래 이렇게 중류로 쭉 에디슨이 가서 이거는 주파수가 없어요. 교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렁거려서 제가 약간 물과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주파수가 생겨요. 주파수가.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주파수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파수는 뭐라고 사람의 목소리도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탁탁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움직이는 애, 이렇게 움직이는 애, 이렇게 움직이는 애.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직류 어떤 전동기, 직류 모터는 일반적으로 직류 전송을 할 때는 일반 주파수가 없는 걸로 봐요. 그러나 이게 제 방식이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력을 송수신할 때 인위적으로 전력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요.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는데 갑작스럽게 구간마다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마다 강하게 전압을 걸어줘서 틀리게 보내서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식으로 가면은 이게 주파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 방법,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그러면 이게 멀리 전력 송수신할 때 또는 직류 전동기에서 또 쓸 수 있고 이 방식은 인버터라든지 컨버터에서도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력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력을 강하게 짧게 어느 정도 시간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탁 이렇게 걸어줘 강하게 되면 뒷밀결 안 먹게 밀어주면서 이거를 파형을 많이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전력을 어느 정도 세기라는 게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을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정밀한 이렇게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송수신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교류조차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선 뭐 일반 컴퓨터 통신할 때도 이렇게 통신선에서도 이것이 유선 안에서 동축 케이블에서도 가능하고요. 무선 안에서도 무선 전파를 보낼 때 무선 전송을 할 때 전력을 송수신할 때도 무선 전송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되고 이렇게 타닥 걸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압을 좀 전압을 틀리게 해서 전력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전압을 전력을 이렇게 일정 속도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중간중간 타닥 이렇게 보내면서 대남 매듭 구조만들어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죠. 뒷물결 앞물결로 밀어준 것처럼. 그래서 이 파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 전송에서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형을 100가지도 만들, 10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지금 움직임을 제어한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력 송수신 통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송수신에서 하려면 멀리 그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명확하게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무선 어떤 통신 구조에 있어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내가 보낸 파일의 신호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나중에 노이즈 같은 거 중간에 잡음 들어올 때 제거하는 기술을 디지털 무전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워키토키 무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통신 구조를 가져갈 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송해서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몇 가지를 동시에 전체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모뎀 같은데, 와이파이 같은데도 들 수 있고, 와이파이나 모뎀 같은데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워키토키처럼 몇 킬로만큼 카바를 하면 이것을 그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과 또는 그 워키토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심지어는 방송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요. 방송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선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케이블 TV 같은 거 방송 사업도 위성 인터넷 생각하세요. 위성을 무선으로 보내는데 방송 서비스 하죠.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입자 집안에 이것을 무선 그 송수신 중계 장치를 만들고 중폭 장치를 조금만 놈을 둬서 그걸로 이제 망을 만들자는 거죠.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 차량에도 할 수 있어요. 군에서는 병사들에게 중폭 장치를 갖다가 둘 수도 있고 휴대폰이도 뭐 갖고 다니는 군에서 만드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나중에 소프트웨어만 여기에 깔아놓고 배터리를 장착하는 식도 되고 중폭 장치를 무전병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드론에다가 보통 띄워가지고 중계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계 지역이 기지국이 없을 때 좀 만들어서 이렇게 멀리 송수신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한 개 띄울 거 5개 띄워가지고 널널하게 해가지고 한 개 떨어질 거 생각해서 저장 장치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10,000개 이상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미리 방송할 거를 넣어주고 하루에 시간대를 따라 50개 틀어준 그게 방송국 아니냐 하나의 채널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100개 채널 2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다. 자,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제공하거나 이것을 또 통신을 중계하거나 통신 같은 것도 돼요. 통신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무선 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토바이나 차량 같은 데 싣고 다니거나 원하는 가입자에게 그 무선 중폭 장치를 중계 장치를 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은 뭐 위성 띄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되게 싸게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워키토키는 뭐 BP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거든요. BP 서비스 할 때도 원하는 메시지 번호를 누르면 정해진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전달이 되는 자기가 직접 녹음할 수도 있고 정해진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도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연락할 수 있다. 이 방식을 BP 사업이라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도 가능하고 스마트폰도 정해놓은 메시지, 정해놓은 동영상, 정해놓은 파일이 그쪽으로 가는 이런 방법. 뭐 112에 갈 수도 있고 보안센터에 갈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BP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워키토키, 스마트폰 다 가능하다. 정해놓은 메시지가 간다. 또는 다수에게 간다. 구조 신호 보낼 때 다수에게 할 수도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그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햄통신을 기존의 정보가 허가한 평 또는 정보가 허가하지 않은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틀리게 해서 방송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유선 인터넷만 기본 합수해서 한 달에 한 10만 개 정도 되면 방송국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 방송을 송출하는 무선으로 그것을 전 세계망으로 만들면 한 수천만 몇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1억 정도는 그러면 그런 전 세계망으로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검색 엔진을 키워드를 치잖아요. 그럼 내가 구글에서도 해주고 검색하고 다음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원하는 검색 엔진에서 다 그쪽 화면에 이쪽으로 띄워주거나 그쪽으로 유도해주는 그쪽 사이트로 방법이 있는데요. 전 세계망으로 번역만 확실하다면 전 세계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구글 이렇게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되고 다음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검색 엔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엔진에 그쪽에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화면 이쪽에 띄워주거나 그쪽으로 유도해주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검색 엔진 이런 것만 하면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 간단하게 그다음에 보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경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제 기술을 좀 먼저 언급하려고 그래요. 이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화면,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노트북에 보이는 화면, 당사자 얼굴을 인식하는 거예요. 금고 열 때도 제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열 수 없도록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에 일일이 전화 거거나 보안센터 전화 거거나 저한테 전화 이렇게 메시지가 온다. 블랙박스도 촬영용 블랙박스도 잠깐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거나 동영상 찍어서 보낼 수 있어요. 몇초 분량 포커스를 찍어서 그 사람 얼굴을 확대해서 찍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스마트폰, 데스크탑, 스마트폰 모든 카메라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블랙박스 같은 현관문 비디오폰,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도 카메라 인식을 둬가지고 열자 그 사람 아니면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도록 원래 드론 조정할 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또는 경호는 오키토키 할 때 100명이면 등록된 얼굴 외에는 안 되도록 하는 또는 열려라 참게 비밀번호 방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드론 조정할 때 접근을 조정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넣는다. 암호 같은 그것이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게일 수도 있고 음성 방식 그래서 시간대를 따라 수시로 틀려지게 할 수도 있거나 암호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안의 홈캠 같은 것도 중국에서 보시죠. 이것도 동일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오고 가는 이메일과 모든 파일에 암호를 두는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어쨌든 프로그램 열 때도 자기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서비스한 한글과 컴퓨터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열 때도 그 비밀번호가 먼저 있어야 열어지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큰 가치를 가진 복사를 방지를 못하게 해서 그래서 비밀번호가 회사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임의로 가입하여서 열 때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열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내 스마트폰 안에 내 계좌 기록을 못 보도록 또는 문자 기록을 못 보도록 내 통화 기록을 못 보도록 이렇게 파일을 못 열도록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갔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얼굴을 인식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봅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그래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카메라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앞으로 이걸 쓰는데요. 이 CCTV도 그러합니다. 가로 세로 좌표 입체로 본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가깝 보거나 사물을 가깝 봐서 대응을 합니다. 각 사람의 얼굴도 각각 기억할 수 있어요. 입체 방식이니까 중국에서든 어떠든 이것을 쓰지 마세요. CCTV에서 특정 사람을 찾아내는 걸 봤는데요. 전국에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있으면 CCTV 카메라가 그 사람을 특정해서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옷을 받고 있거나 안경을 써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입체 방식으로 하거나 홍채도 입체 방식으로 찍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인식 같은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음성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얼굴을 인식해서 여기서 나오는 경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경로만 인식해야만 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거나 다운로드 여기서 경로를 인식해서 여기서 나온 사람만 다른 프로그램에 수십 개 깔려져 있잖아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데 워키토키 같은 거, 기산 모든 이런 태블릿 PC도 많이 깔아져 있는데 누가 내 거를 볼 줄 알 수가 없어요. 쌍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쪽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내 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니까 문제죠. 쌍방향 통신이라서 프로그램 안 깔려 있으면 못 보는데 아니면 몰래 트로이 목마로 들어 몰래 프로그램을 깔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쌍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서 원하면 원격 서비스 보세요. 원격 서비스로 해가지고 허락을 하면 삼성 같은 데서도 제 거 스마트폰 갖고 조작을 해주거나 데스크탑 조작해주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 거를 마음대로 보면은 그쪽 화면에 영상 전화할 때도 있고 음성 전화 문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이 영상을 안 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쪽 화면 안 보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송출을 안 하는 이쪽 화면 못 보게 하는 그렇게 해서 깜깜이잖아요. 그러면 못 보게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에 전부 다
이렇게 뭐 어떤 CPU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기본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윈도우도 그렇고 다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어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의 자체 자기네들이 만든 파일인지 아닌지 자체 검사 기능을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께 아닌 게 들어요.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경보를 내려. 우리는 일반 사람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것과 연동할 수도 있다. 경로를 인식한다. 여기서 나오는 경로냐, 여기서 화면 보이는 사람이 조작하는 거, 그것도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지. 등록된 사람만. 오키토키 등록된 사람 100명이다 그러면 경원 100명 그 사람 등록된 사람 드론도 그렇고요.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술 하시면 저기서 열려라 참깨도 되고 음성 방식, 비밀번호 방식도 된다. 경로를 인식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뭐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알리바바든 네이버 쇼핑이든 옥션이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다 줘요.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의 데스크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파일들과 활성 그 파일에 대해서도 번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나 전기를 이쪽 걸 쓰니까 어떤 거를 어떤 정기적인 방식도 돼. 어떤 파일이 이것을 쓰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도 경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뭐 고객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쿠팡이다, 옥션이다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경로를. 근데 다른 들어와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 그러면 이게 통신을 차단시켜 일일이 신고하거나 이것을 그쪽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시면 저기서 데스크탑, 노트북, TV 이런 뭐 태블릿 PC 또 뭐 기타 모든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데다가 번호를 주자는 거죠. 번호를 줘가지고 누가 해킹을 할 때 쉽게 드러나도록 이메일과 오고 간 인터넷 오고 간 판에 번호를 암호를 줄 수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제 기술로서 쓰지 말라는 거죠. 정보24인가 거기서 이걸 봤는데요.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YTN의 정보출연연구기관과 소개한 중소기업, 우리나라 삼성과 대기업,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 제 기술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술이 이렇게 무단으로 썼을 때 전 세계에 대해서 가령 이렇게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보고 있다 가상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자기 기술이라고 이렇게 가서 다 싸워야 돼요. 미국, 영국과 유럽 시장, 또 일본 시장, 또 좀 영국, 또 중국 시장에 싸워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주장해서 특허를 받아내세요. 대거 쓰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20몇 개 광고를 내셨죠. 국방부도, 정보통신, 산업자원부, 이렇게 외교관광부,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 뭐 경찰청도 노동부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다시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광고를 내셨고 이거를 지금 광고를 내시다가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시다가 팔로우까지 한 100군데 들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들어오셨는데 의원식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들 장관들 한 30명 정도 들어 미국 의원들은 50명 들어가세요. 주지사들까지 상원하원 의원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 들어 캐나다 총리, 인도 총리, 인도 대통령 전직 부통령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왔고 군 자체에서 미국 부대가 100군데 이상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0군데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짜잘한 건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관련된 그 동영상을 제가 증거 동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한 1,700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팔로워 사기는 제가 치지 않습니다. 광고는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락은 안 하시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네, 저기 유튜브, 페이스북, 박형국, 구글 치시면 그림인데 나오는데 치시면 수많은 팔로우가 들어와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팔로우 영어를 잘 못해요. 팝송은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팝송은 해요. 이게 간단하니까 팝송은 단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발음 정도는 그 정도는 하니까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그 팔로우 사기 칠 수가 없어요. 그쪽 사이트 영어를 모르니까 할 수는 있긴 하다. 이렇게 팔로우 하면 주겠죠. 근데 일단은 팔로우를 제가 그 군부대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그쪽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팔로우 했는지 안 했는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정치인이라든지 부산 박형준 부산장 김희정 의원들 많이 했어요. 의원식 국회의장도 별로 아직 비서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했어요. 한번 가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 게이츠도 들어왔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머스크 어머니가 들어오시 가족 사진과 더불어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도 들어오고 캐나다 총리, 인도 총리 이렇게 들어오고 이스라엘 군 자체에 들어오고 미국 군과 인도군 정보기관은 MI6, 영국 정보기관, 중국 정보기관, 미국 CIF하고 국토부 산하 방첩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들어 정보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이 정도고 나머지는 군인이 많이 들어요. 뉴질랜드, 스리랑카군, 파키스탄군 이렇게 이스라엘군, 이란과 또 이란과 언론들도 뭐 중국 언론, 국영 언론도 20군데 들어오고 정보기관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부의 기관 장수성이라든지. 그래서 대사관도 소개하시고 인도는 아주 엄청 하시고 미국은 아예 그냥 거의 엄청나게 자료를 하시고 유럽연합과 나토 차원에서 나사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엔 자체에서도 하셨는데 유엔 산하기관도 20몇 대 하셨어요. 기왕청에서도 들어오고 기왕청 공식 매체가 들어오던데 팔로우로 관련된 자료를 1700개 이상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그래서 제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국제협약과 각 나라의 지적재산권이 돼 있어서 무단으로 쓰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체코에 운전 납품하려다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무단으로 갖다 썼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국제협약과 민형사 체계를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고. 그래서 자신했지만 결국 1조 물어내고 이게 지을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만 이런 상황입니다. 귀족 재산을 무단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삼성기술 뭐 중국에게 어떤 데서 빼돌렸다 이렇게 막 원론 묻어나고 화가 나잖아 우리도.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남의 기술을 쓰면 안 됩니다. 남의 기껏 농사 지어오는 거를 딱 수확물을 딱 가져간다. 1년 농사도. 제 의학기술도 제가 9년 10년 했는데 그것을 홀라당 가져 결론을 내기까지는 그리고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홀라당 가져가서 하지 마세요. 제가 2019년도에 관련 특허를 10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청이 안 주더라고. 생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인데 안 주더라고. 제약회사에도 다 컨택했는데 지금 메밀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네네. 모터 부분을 얘기하다가 지금 관련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모터 부분을 그는 제가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모터 부분은 지금 동영상 몇 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DC 모터는 이게 어떤 디직, 네, 그러죠. 그래서 직류예요. 직류 모터고 직류라는 것은 전원을 일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보내고 교류 모터는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출렁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생기고 직류는 안 생깁니다. 송전 방법인데 전류를 자동차 배터리나 어디에서나 이게 가정용 110, 210 할 때도 송전 방법 전기를 짧은 구간 이 정도 송전했느냐 몇 킬로 보냈느냐 다 똑같은 송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전원선 이렇게 있어서 이 정도 구간을 했다. 그래도 송전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죠. 모터에다가는 전원을 넣어줘야지 모터가 돌아가는데 연구 자석이 돌아가는 놈이 있고 회전자가 해서 회전하는 놈이 회전자라고 그러고 고정자는 고정하는 놈이 고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자가 연구 자석을 그냥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용 모터는 뭐 믹서기 같은 거 세탁기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돼. 이렇게 있는데 뭐 송풍기도 되고 이렇게 우리는 자그만 헤어드라이기도 있어요. 다.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면 고정자가 보통 철 같은데 금속에 고열이 감겨 있어요. 그게 이제 회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 제가 다음 제 동영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원을 보낼 때 송전 방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직류라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전압을 걸어준다. 시간대를 따라서도 좀 틀리죠. 0.2초 보냈냐, 0.5초 보냈냐, 0.002초 보냈냐 이것도 틀려요. 0.1초, 2초 보냈냐. 짧은 구간을 전원을 강력하게 전력을 좀 더 많이 줘서 대남 매듭 구조마다 구간마다 줘서 멀리 송출한다. 무선 전송과 유선 전송에서도 쓸고 이런 주파수를 그러죠. 직류 안에서도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력을 많이 주면 보다 이렇게 타타타타 움직이는 게 빨리 움직이고요. 전력을 적게 주면 이렇게 보통 움직이고 그래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시간을 따라서도 이 파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직류 안에서도 주파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전압으로 전류량으로 계속 보냈기 때문인데 전량을 틀리게 보내면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걸로도 정밀한
자세 움직임, 정면은 자세, 정면은 제어를 할 수 있다. 로봇에도 모터는 들어가고 자동차라든지 소형 어떤 가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직류 안에서 이렇게 전압을 틀리게 주파수를 만드는 방법을 쓰시면 1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1초에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방법을 해서 이렇게 유선 안에서 전송하거나 무선 안에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를 1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전압과 시간을 더해서 전력의 세기를 따라서 전압에는 전력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전송한다. 유선이나 무선이나. 그래서 주파수를 만들어서 주파수 방향 0.5초 만에 100개 만들어서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해서도 진법수로 보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0발 60세 입사로 정해서 국제 표현으로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나는 24로 22로 할래 그렇게 하세요. 네. 국제 표현 정해놓을 수도 있고 각 나라 각 기업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한 번 깜빡이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1초에 16억 번 그 레이저로 깜빡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78번을 타타타타타 이게 주면은 그게 안녕하십니까 78. 그래서 그 국제 표준으로 정해서 관광객이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다 통용이 되고 번역도 정확하게 국가 간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삼고 인간어로 삼고 현재 진법사하고도 공존할 수 있다. 진법수를 모두가 국제표준으로 1번이 있다. 국제표준으로 한다 이거는 2번은 우리가 정한 모드, 3번은 또 다른 데서 정한 모드, 3번에게 모드를 5가지, 100가지로 만들어서 다르게 이게 진법수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숫자 방식과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진법수를 광을 짧게 주느냐 그 시간을 따라서 좀 더 전력을 많이 들여서 짧게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또는 짧게 길게 주느냐 약하게 시간대를 따라 길게 주느냐 약하게 짧게 주느냐 이런 걸 통해서도 1, 2, 3, 4, 5, 6, 7, 8, 10, 90, 0, 1, 2, 3, 4, 5, 6, 90 할 수도 있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유선 보선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 DC 모터를 설명하되 제 기술을 좀 일부러 언급을 좀 많이 하려고 제 기술 무단으로 좀 쓰는 분이 있어서 일단 직류 안에서도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압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를 직류 안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걸로도 일단 AC 모터는 일단 그 파워가 좋고요. AC 모터는 어디에 보통 사용하냐면 직류 모터죠. 세탁기 AC를 인버터라는 것은 교류로 만들어 직류로 교류로 만들어져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이런 변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AC 모터 이렇게 어떻게 뭐죠? 애교 그래서 교류 전화기 교류 세탁기는 교류 쓰네요. 믹서기 교류 쓰고 산업용 대형기계 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보면 DC 모터 되게 직류 모터는 약간 파워가 필요한 데는 되게 교류 모터 쓰네요. 장난감, 소형 가전, 정밀 제어 분야에 씁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직류 모터도 이렇게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교류 모터는 강력한 전류로 고토크 생성, 고출력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크는 직류 모터가 상대적으로 낮고 효율적이다. 전압적으로 정밀 제어할 때는 이게 직류 모터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류도 쓰고 직류도 못 쓰겠느냐? 있습니다. 섬세한 움직임 할 때는 교류 직류 전압을 변환으로 해서 보내고 이렇게 강력한 구동을 할 때는 교류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하게 하시면 그런 기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체도 이게 등 근육 이쪽에는 좀 파워를 내고 이 앞에 근육은 섬세한 움직임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걸 제가 무술하면서 알았는데요. 의학도 연구하다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직류 모터, 교류 모터를 전압에 보내는 방법에 의해서 전류를 보내는 방법에 의해서 틀리게 해서 각각 통제하는 기기를 만들거나 하나의 기기에서 인버터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기기에서 컨버터 역할도 할 수 있고 직류도 보내고 교류도 보내게 하시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두 개의 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와 직류를 이게 로봇 할 때 쓰일 것 같아요. 섬세한 움직임 만들 때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 때
강력한 파워를 낼 때 섬세한 힘을 가지고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예, 그렇게 아이디어 개념조차도 특허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구멍 뚫으면 되지. 넣었을 때 숨겨져 있을 때 숨겨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각도를 근데 이것을 누구나 들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보니까 45도 각도, 30도 각도, 90도 각도 틀렸다. 숨겨지지 않았을 때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들이는 교수가 어떤 기술자가 도제 교육을 하죠. 문서로 설명하거나 하는 것보다요. 자기가 현장에서 기계를 보면 직접 가르쳐주는 게 제일 빨리 가르쳐줍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래서 의사도 의사 교육이 수술할 때도 당국에서 도제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게 제일 빨라요.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구글을 찾아서 보거나 문서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만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사람 별로 없죠. 실제로는 자기 어떤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주거나 이런 기업의 노하우를 가르쳐준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문서로 우리가 구글에 나온 문서나 이런 걸로 보는데요. 문서로 하는 것은 상대방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빼놓고는 좀 기술 전달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입니다. 교수도 이제 어떤 강의실에서 말로써 전달합니다. 말로써 전달하는 것이 제 기술 이미 쓰고 계시던데 각 정부 각 기업 차원에서 YTNM 정부 출연 연구학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서 현대차들 다 쓰고 계시던데 알고서 다 만들고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 모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다라는 것을 모터를 동영상 몇 개를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